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그 감정 코칭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어민경 선생님, 황성희 선생님 이렇게 되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추진 목표, 추진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본 결과, 좀 보완할 점, 그리고 예산 내역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정 코칭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요즘 이제 핵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핵가족인데다가 또 핵가족조차도 붕괴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지나친 기술 문명 사회로 인해서 인간 소외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경쟁 사회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울증, 왕따, 폭력, 자살 등으로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문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죽으면서 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을 때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죽는데 아이는 아이팟을 묻어달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현실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른들이 이런 계속 자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른들이 미안하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만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참 힘들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 보면은 자살 시도했던 아이들도 자기 말을 부모가 진심으로 들어주자 마음을 바꿨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끼게 하는 그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공부보다 공부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더 힘들다. 보통 부모들은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랑 하는 말은 밥 줘, 배고파, 추워 이런 정도의 말밖에 안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마하고 대화는 공부뿐. 그래서 집 나가고 싶어요. 그저 공부나 하라고 도와주세요. 가출하는 청소년들. 어른들은 경쟁사회 만들어 놓고 잔소리만 해요. 놀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해가지고 이런 약속, 아이를 놀려야 된다. 아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간단한 건데도 그런 게 되지 않아서 너무 아이들이 요즘 힘들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왕따도 많이 당하고 폭력도 많이 당하고 자살하니까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학교에 창살을 만들자. 그래서 더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은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이제 고쳐주는 건데요. 고쳐준다는 게 뭐예요? 행동에 제한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멘토 역할을 하는 거지 아이를 컨트롤링하거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존감이 향상이 되고 학습 능력도 신장이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 왕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준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아이로 자라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학교가 즐겁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 교육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했냐면 일단 단기는 그냥 1회 한 번만 듣고서 감정 코칭이 어떤 거다. 어떻게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도 그것만으로도 많은 소득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교육은 보통 한 8주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 과정까지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전부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제 받은 분들을 다시 심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다른 분들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들으신 분도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공감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단기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심화 교육을 받으신 분은 일반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홍보하고 일반 교육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시켜 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대상은 이제 한국 어머니들도 있고요. 또 이주 여성들이 특히 이제 힘든 게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20대 초반, 20살.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구나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주 여성들한테 굉장히 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학생들 다루니까요. 교사 한마디만, 교사가 학생들 마음을 한 번만 알아줘도 정말 그 아주 힘든 상황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사들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아버지, 미혼모, 그 다음에 한국 아버지들, 예비 부모들, 이렇게 이제 교육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 이제 예정이 잡힌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추진 상황은 일단 감정 코칭 그 교육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복지회관, 인문학 카페, 도서관, 다문화센터, 이제 공부방 등에서 지금 감정 코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홍보물은 제가 한국말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외국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부탁드려가지고 그 다문화센터 이런 데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 한 교육 내용이고, 이제 한 과정은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 경우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감정 코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코칭 교육 내용으로 접목시켜서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카페에서도 학부모님들 그리고 연구년 그 지금 맡으신 그 교사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정 코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그 부모님들, 근데 되게 부모님들이 보니까 결손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근데 옛날하고 지금은 이제 교육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터넷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찾아가는 이제 부모 교육,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정 코칭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쳤고요. 그다음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냥 어떤 모임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그 홍보지를 간단하게 감정 코칭 설명된 용지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나눠주면서 감정 코칭이 이런 거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능력도 신장시키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들을 기회가 있으면 와서 듣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를 제가 이제 실시하면서 어떤 부모가 되고자 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잘 공감해주는 부모,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부모,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친구 같은 부모, 그리고 아이를 믿고 간섭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땠었는가 하고 이제 제가 설문지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구두로 물어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이가 행복해졌다, 아이가 표정이 밝아졌다, 아이와 대화가 많아졌다, 아이를 이해하게 됐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잔소리가 줄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겼다, 내 감정도 알고 아이의 감정도 알고 다른 사람들 감정도 알게 되니까 가족끼리 그 관계가 좋아졌다, 엄마 자신이 편해지고 행복해졌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문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거기 요약해놨고요. 대화법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사전조사할 때는 밥 먹기 싫을 때 아이가 엄마 밥 먹기 싫어. 그럼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후에는 그렇구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엄마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반찬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지금은 먹고 나중에 엄마가 만난 거 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학교 갈 때도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학교 가기 싫구나. 무엇 때문에 학교 가기 싫을까?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학교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사후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몇 장 모아봤고요. 보완할 점은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들은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안 받아도 나는 잘 키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금 가는 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배우고 아버지가 안 배운 경우는 집에서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육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아버지 교육을 확산시키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 거점을 좀 모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이 교육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교사분들한테 이 교육이 너무 좋다. 교사 전체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학부모 교육할 때도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밑사람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홍보가 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만 알아줘도 아까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마음만 알아줘도 아이가 자살 시도를 포기하는데 그 간단한 거를 몰라서 훈계하고 설득하고 안 되니까 이제 뭐 강제적으로 창문을 감옥처럼 창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번 왕따시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전과 기록처럼 남겨가지고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지역적인 정말 해결책이 아닌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좀 널리 홍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런 홍보, 블로그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사람 내역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은 아니고 그 감정 저 성종우 선생의 그 학술적인 가지 마라 심사위원을 겁박한 가지고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발언의 심사위원의 발언에 그 내용을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농담이고 그 옹호를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감정 코칭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이제 보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감정 코칭 우리가 통상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하려면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별 어떤 내용 이런 걸 통상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최종 지금 중간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그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가 같이 있는 이런 그 저소득 아동들도 있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경우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다르고 남성의 경우는 그
감성 장애가 있습니다. 감성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이런 걸 할 때는 그 사전 사후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검사를 통상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까 보니까 그 사전에는 사전 그 검사라기보다는 사전 하나의 태도고, 그 이제 감정 코칭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지 사전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전 사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보통은 그런 척도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변화, 점수의 변화가 될지, 또 통계적 변화가 이런 건데, 통계 이야기하면 또 연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겁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한번 같이 가미해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제 요즘 용어가 그 결손 과정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과정이라든지 이런 말, 결손이라는 것 자체가 결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용어일 수가 있어요. 정상 과정을 하나 두고 결손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용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감정 코칭이 참 필요한 것 같고 아빠 교육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저도 뭐 아빠 학교 이런 데 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개인적으로 계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고 또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배움을 통해서 그냥 가정주부나 아빠들이 이렇게 손쉽게 금방 바뀔 것 같으면 뭐 세상이 아주 평화로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지역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요.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한 20년 넘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이제 둘 다 대학 넣고 나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고 제가 그렇게 키웠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이제 아이를 학원 보내고 아이를 감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키우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애를 키워놓고 나니까 역시 제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주변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가르치고 싶었는데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감정 코칭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부터 좀 공부를 했다가 감정 코칭 교육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1급 강사 자격증까지 받고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회가 심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게 마음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정말 자살, 왕따, 폭력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부터 막 학원 보내는 거, 아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그 교육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성적 위주로 하고 어떤 성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진짜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전 사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경험상 그리고 주변에서 그 MBC에서도 MBC 스페셜에 보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에 보면은 이렇게 바뀐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걸 참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그 교육부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연구원으로서 이거를 좀 확산을 시키자.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이라도 일단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나중 일이라도 네가 정말 힘들구나 이것만 해줘도 애한테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최승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정 코칭은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기가 너무 쉽다. 두 번째는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다. 세 번째 그래도 한 번 실천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연구원으로서도 이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질문 하나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 매뉴얼. 죄송합니다. 생각났어요. 부산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최승혜 박사님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까지 이제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서울도 너무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가서 받은 거고 그래서 저기 이제 부산 지역에 서울에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오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시민연구원에서 조금 지원을 받으면 그냥 교재라도 그죠? 그냥 그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확산 관련해서요. 네. 교육 매뉴얼을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개발을 하시는 건지. 받은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 대신에 선생님들이 또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시면서 또 터득하신 노하우 같은 것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그 권위나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 시민사회에다가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 매뉴얼 같은 네. 거라도 좀 공급을 뭐 기관이나 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다가 네. 공급을 하면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대화 나누기 운동 솔직히 이건 아이들 부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부간에라든지 네. 사무실 안에라든지 이런 네. 데도 많이 특히 부산 지역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나가는 운동을 더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